서울대에 오면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는 다들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적이 돼서 왔다 뭐 이런 애들 많더라고. 전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의를 마친 성형외과 전문의 20년차 반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 나왔죠? 성형외과 전문 20년차 오창현입니다. 새내기 때가 몇 년 전이신지 26년 전? 정말 오래전 얘기죠. 86학번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대학교에 말씀하신 것 같고 대학 그러니까 학생? 학생 때? 네. 아, 학생 때는 26년 전이 아니지. 아주 더 오래전입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6년을 다녀야 되니까 86학번이거든요, 둘 다. 그죠? 그렇죠. 우리 86학번. 두 분의 대학 시절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나 혹시 추억 있으실까요? 야, 너무 옛날 얘기다. 네, 태어나시기 전. 네. 우리 오 원장님은 저보다 2년 늦게 하셨어. 군대 갔다 와서. 전 군대를 먼저 갔습니다.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나눠져 있는데 예과 2년을 봉천동에 있는 이제 관악 캠퍼스, 신림동에 있는 관악 캠퍼스에서 다니게 되고 나머지 본과 4학년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관악 캠퍼스에 있을 때는 그 당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우리 미팅하잖아요. 네. 서울대 쪽으로는 어느 여대도 미팅하러 안 와. 관악 캠퍼스 앞은 완전 딸랑. 아무것도 없어요. 썰렁. 대학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PS진이라고 갑자기 감기에 걸리고 나서 신장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빨간 거예요, 피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기억에 의사 선생님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의대 와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아니더라고. 성적이 돼서 왔다. 뭐 이런 애들 많더라고. 전데요. 저는 언제 의사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의사가 되기 싫었던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대로 오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사가 특별히 싫지 않은 사람들. 다 실제로. 물어보면 50% 이상입니다. 음.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계속 공부하면 돼. 오 원장은 계속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고등학교 와서 저렇게까지 공부 잘했어?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천재라고 이런 사람이 이제 수재라 그랬죠 그때. 아닙니다. 아, 천재시네요. 저는 공부가 좋은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좀 덜 괴로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얘기? 그럼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등수랑 가장 못했던 등수 저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고등학교는 이거를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한 고등학교 한 학년이 20반이었다면 이해가 되세요? 20반에 60명, 한 반에 한 반 60명씩. 한 학년이 1200명인 1등은 장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실 좀 많긴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잘했 등수는 1등, 제일 못한 등수는 5등. 전교 1등에서 전교 5등 사이에서 있었던 거지.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 했고요.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 했고 매번 그럴 거예요. 서울대에 오면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는 다들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공부하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쓱쓱쓱 그냥 공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많은 과 중에서 하필 성형외과를 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하 원장님은? 네, 저는 뭐 명확합니다. 수술장에 딱 갔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수술방이 막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여러 과들을 돌았어요. 다른 수술 파트. 돌고 나서 보니까 수술들이 다른 과들은 똑같아요. 수술을 하면 평생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똑같아요. 근데 성형외과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너무 창의적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형수술을 보고 있으니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성형외과는 수술이 참 재밌네. 그래서 꼭 저걸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 같아요. 저도 교육 과정에서 여러 과를 다 돌게 돼요. 메이저과라고 하는 내과, 외과, 수학과, 산부인과 이런 파트는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없이 전부 다 듣게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과라고 얘기하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거는 스페셜한 좁은 파트의 학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호감도가 있는 몇 개를 선택해서 과목을 듣는데 그때 성형외과 과목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과거 이집트에 형벌 중에 하나가 도둑질을 하든 뭔가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마에 있는 살을 이렇게 돌려서 복원하는 수술이 그 옛날부터 발전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형외과 유래가 된 걸 보고 아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반 원장님처럼 이제 인턴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결정이 돼요. 그 중에서도 윤곽 담당, 또 가슴 담당 이렇게 네.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우리 둘이 같이 이제 딱 개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네. 보통 두 명이 개원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네. 혼자 개원을 하시면서 모든 수술을 혼자 다 했어요. 다 했죠, 대부분 근데 다. 둘이 같이 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보자. 너는 머리에, 나는 아래에 할게.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그렇게 나눈 거예요, 정말. 쉽죠? 우리나라에도 성형외과가 많은데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병원인가요? 전혀 아니죠. 네네. 전체 의사가 될 전혀 10만 아니죠. 명 된다고 한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대략 2%밖에는 안 되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내과 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